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터디의 잘 사는 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4번째로 작은 이익을 누리면 큰 손해로 돌아오고 작은 손해를 감수하면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작은 이익을 누리면 이익을 누린 합친 만큼 결국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작은 손해를 감수하면 손해를 감수한 합친 만큼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이 원리가 작용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 중 작용반작용의 법칙, 질량불변의 법칙, 화학평형의 법칙 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이론 중에 제로섬 게임이론과 은행이론 등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들 법칙의 공통점은 한쪽으로만 계속 작용하지 않고 작용한 만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대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원리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은행이론을 대표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은행이론은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저축한 만큼의 돈을 나중에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고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대출받은 만큼의 돈을 나중에 갚아야 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적용해 보면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저축하는 이치가 되고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인출이나 대출하여 소비하는 이치가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일상에서 너무 많이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가령 가족 구성원 중에 가사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든지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시킨다든지 갈등과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등을 하는 어떤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 구성원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돈에 해당하는 선업을 저축하지 않고 돈에 해당하는 선업을 소비만 하는 꼴이고 결국 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배척을 당하거나 화목을 해치는 존재가 되어 결과적으로 큰 손해로 이어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은 이후에도 악순환의 굴레에서 허덕일 수 있고 자신이 소비했던 만큼의 선업을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령 A 직원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하는 반면 B 직원은 굳은 일은 생색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마지못해 대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직장 내의 구성원들은 A 직원에게는 칭송과 승진 등으로 보상이 이어지는 반면 B 직원은 동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해고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주위에 나쁜 일을 하고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면서 자연의 법칙이나 이치가 맞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시간과 인과는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고 엄격히 작용합니다. 나쁜 일을 하고서도 잘 사는 사람은 전생에 지은 선업을 모두 걷어들여 소비하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이번 생에서 악업을 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다음 생에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안다면 억울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인사 먼저 하는 것, 따뜻한 말 건네는 것, 가사일 돕는 것, 무료봉사 하는 것, 기부하는 것, 청소하는 것,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지만 모두가 꺼리는 것을 하는 것 등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는 사람은 지금은 손해로 보이지만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선업을 저축하는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저축은 향후 반드시 상응한 대가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지금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인사만 받는 것, 차갑게 거절하는 것, 가사일 하지 않는 것, 봉사하지 않는 것, 기부하지 않는 것, 놀기만 하는 것 등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누군가 대신 해줌으로 지금은 편하고 이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은 선업을 소비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업을 소비해버리면 향후 반드시 큰 손해나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부당한 일에 거절하기 힘든 특혜나 금전 등으로 매수당하거나 포섭당하는 경우입니다. 매수하거나 포섭하려는 사람은 그 상대에게 결코 불법, 부당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포장해서 접근할 것입니다. 이때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선뜻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린 이익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대가도 비례해서 혹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혼은 황폐해질 것이고 학습되고 습관화되고 맺은 인연 등으로 운명은 바뀌게 될 것이고 다음 생에도 그 굴레에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하거나 포섭한 자와 매수당하거나 포섭당한 자 사이의 관계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보다 악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결론은 우리 모두는 돈을 저축하듯 덕이나 선업도 저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논밭에 씨앗을 뿌리듯 삼남한상에 선업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두면 그 선업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나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 편은 좋은 기운을 부르고 나쁜 기운은 나쁜 기운을 부른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